성격장애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쉬운 말로 성격장애계의 종착역이자 완전체. 당사자분들이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조금 걸리네요, 저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분께서 본인의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방송에서 되게 솔직하게 밝히셔가지고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걸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다니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 용기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평소에 또 좋아하던 그 연예인 분이었잖아요. 동훈이랑 또 노래도 많이 따라 부르고 추억소환. 네, 막 춤도 추고 네. 막 그랬었는데 시사 시간이 모자라던 네. 시절이었죠. 확실히 좀 충격적인 어떤 일이다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 놀랐다 하는 이유는 사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병이 있다라고 밝히는 경우는 언젠가부터 되게 많아졌지만 성격장애, 그 중에서도 경계성 성격장애를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신 분이 누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 사회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또 간모익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창인 거죠. 어쨌든 나무위키라는 건. 뭔가 포장이 좋네요. 김 선생님이 괜히 셀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격장애의 일종이다. 정서, 행동, 대인관계 등에서 극히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없고 자기 파괴적이며 타인을 쉽게 믿다가 쉽게 상처받기를 반복한다. 이런 일들을 하다가도 가라앉았다 싶으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초연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적나라한 단어 선택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계성 성격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증상으로 가면 바로 위험성으로 시작하잖아요. 위험성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격장애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쉬운 말로 성격장애계의 종착역이자 완전체. 정신과 의사들이 까다로워하는 성격장애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와 이 위험성까지 읽으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래,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역시 이런 거였구나, 이거 진짜 위험한 거네 이러고 그냥 생각이 탁 굳어져 버리지 않을까. 당사자분들이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성격장애계의 종착역이다, 완전체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걸리네요, 저는. 그 이어서 좀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잡았다, 내가 술래야라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들이 직접 쓴 사례를 모아서 낸 책이 있대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거래요. 이들이 불쌍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라. 저는 이 책 그 진료실에서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셨을 때도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그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중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꼭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심리를 이해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다, 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위키 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맞는 말을 써놓긴 했는데 뼈 때리는 말 위주로 많이 써놓은 것 같기도 해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을 나쁘게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버림받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들이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립된 이미지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극과 극을 오가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은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가 상대방이 저를 비난을 하면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칭찬,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또 언젠가 떠나갈 텐데 이런 또 두려움에 힘들어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버림받을 바에야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고 상대방을 먼저 떠나는데 그 후에도 역시나 심리적인 고통이 큰 거는 여전하죠. 저는 이 경계성 인격장애 이거 나무위키를 좀 적어주신 분이 직접 이렇게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으시는 분이 주변에 있었던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글을 써놓은 게 많이 보여요. 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계성 환자들과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살 암시나 협박을 하는 경계성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인관계나 배우자의 위치가 되었을 경우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직접적인 공격성은 물론이거니와 수동공격성, 자기합리화, 투사 등을 매우 흔하게 보이며 이로 인해 애인이나 배우자들이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 문장이 좀 어려워서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핵심은 그 유기 불안, 유기 공포예요.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나는 혼자가 될 거다 라는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얘가 나를 이제 떠난다고 한다, 이제 오늘 헤어지자 라고 하면은 그 눈앞에서 이제 손목을 긋거나 혹은 너가 이제 가면 정말로 난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까지 잡고 싶은 게 그 마음인 거고요. 그게 그냥 거짓말 보여주는 거라기보단 그 정도의 공포,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냥 다른 사람과 뭐 바람을 피우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공포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게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이분들의 그 정신 세계 안에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뭐 네가 잘못했어 막 아니면 너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뭐 말을 안 한다든지 뭘 하자고 했을 때 이제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다 사실 속으로는 되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제 인지도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네, 오동원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혼자 서 있는 7살 아이라고 상상해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엄마를 찾으려고 주위를 미친듯이 둘러보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고 겁나는 낯선 사람들이 당신을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감정이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이 거의 언제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자신만이 고립된 듯하고 불안하며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겁에 질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인지도식을 살펴보면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의지를 할 대상도 없이 혼자 버려져 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공격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을 보인다. 다시 말해 타인을 보호자인 동시에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보호받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고 싶지 않은 심리의 동시 발현이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접근조차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설프게 동정심으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고 증상을 악화시킨다. 참 이거만 봐도 그 얼마나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힘드실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가가지도 못하고 네. 멀어지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외로운데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면 또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진짜 이 답답함을 진료실에서 답답한 심정을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정말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참 근데 이거를 주변의 사람들은 그 행동 양상만 보고서는 쟤는 되게 믿을 수 없는 애고 공격적인 애고 자기 파괴적인 애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 가끔씩 이제 막 고슴도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여린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시가 쳐 있고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또 못 가까워지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분들의 또 큰 특징인 이제 이상화 평가절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보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천사 아니면 악마로 인식한다. 특정한 순간에 좋거나 나쁘게 느낄 뿐 그 중간이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 이미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미지도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두고서 극과 극을 또 오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한 번쯤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랑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왔으니까 이번 한번 넘어가자라든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제가 이렇게 김지훈 선생님을 많이 참고 넘겨서 우리 내부자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예. 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좀 어렵고 한 번에 서운한 일이 있었으면 천하의 나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천하의 나쁜 놈 하기 전에는 또 이분들께서는 항상 외롭고 누군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순간 천사처럼 이 사람은 완벽해 내가 딱 바라던 그 사람이야 이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경영 선생님 진료실에 오셔서 그전 선생님들과 다르게 너무나 뛰어나시고 최고시다 라는 말을 아마 종종 들으시겠죠. 가끔 듣는데 그건 제가 정말로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유튜브의 모습, 어떤 팟캐스트의 모습으로 저를 이미 이상화하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기억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한다면 저를 언제든지
평가절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실망은 할 수 있어요. 예, 저희도 사람이니까 실망은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99%의 분들이 그냥 그 선에서 그친다면은 이런 경계성 성향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역시나 모든 게 거짓이었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까지도. 네, 그리고 또 나무위키에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날 떠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혼자 망상하고 방어하며 과민적 반응들을 보인다. 근데 또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더라도 상대방이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깊이가 대단한데요, 이 저분이 사실. 이렇게 내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줘, 내지는 내 옆에 있어준다고 말해줘라고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잘 적어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좀 테스팅을 한다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대인 관계에서 뭔가 처음부터 좀 강한 모습, 다른 사람들 같으면 금방 떨어져 나갈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남으면은 얘는 이제 좀 믿을 수 있겠구나 식으로 처음부터 좀 테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변덕을 일으키든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대해줘야 본인도 안정감을 찾고 변덕이 덜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고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견고한 틀을 만들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진짜 핵심을 잘 적어뒀네요. 누가 적은 걸까요?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안정감을 주는 걸까요? 상담실에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조금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어떤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반응해가지고 격앙되거나 하지 않고 그런 식의 태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뭐 치료 세팅에서는 보는 시간을 좀 일관되게 한다든지 정해놓은 시간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괜찮다고 뭐 짧게 보거나 좀 힘들다고 아주 오래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해둔 그렇죠. 맞아요. 세팅 내에서 보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이제 만약 보시면은 또 나무위키를 찾아서 읽으시면은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실지가 되게 궁금해요. 와, 정말 그 정도로 강한 유기불안, 유기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힘들겠다 라고 느끼실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되면 너무 힘들겠구나, 빠르게 손절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느끼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리가 어느 쪽이 맞다라고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의 몫인 거죠. 근데 다만 저는 가족분들이 하여튼 뭐 주변 사람들 계실 때 이분들은 사실 저는 일정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힘드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뭐 공허함이나 유기불안 이런 거를 진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다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도 저는 그만큼 또 있으신 분들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힘듦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나는 옆에서 묵묵히 좀 있어 주겠다 쪽으로 좀 가시면 나도 좀 덜 지치고 상대방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경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약간은 더 길게 보면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는 항상 있다라는 느낌으로 쭉 같이 가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걸 시작한 거는 이제 선미 씨께서 이제 본인 얘기를 꺼낸 걸로 시작한 거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회가 경계성 성격 장애를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정말 강력한 질환, 무서운 질환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진단받는 거, 오픈하는 거, 치료하는 거를 더 힘들어 할 텐데, 그렇죠. 김구라 씨께서 이제 오픈하면서 공황장애 이미지를 바꿔놨듯이 선미 씨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큰 성공도 거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경계성 성격을 가지고 계신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가 이제 좀 나이가 꽤 들면은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선미 씨 아직도 많이 젊으시잖아요. 근데 젊으신데도 분명히 이렇게 치료를 받고 본인이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기사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본인께서 생각하는
시작하는 이제 발병 원인이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들은 너무 지나치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아를 형성해야 될 그 시기를 차에서 보내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10대 때 정말 그렇게 탑스타가 되고 엄청난 압박을 받고 이러면은 남들이 원하는 나 그리고 진짜 나 그 사이에서 되게 혼란감이 많이 크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멘탈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경계성 인격장애는 그 겪으신 본인께서 정말 힘든 질환이고요. 참 아쉽게도 그리고 솔직히 주변 사람들도 역시 힘든 그렇죠. 질환입니다. 네, 주변에서도 편하게 치료를 권유할 수 있고 본인도 편하게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선미 씨께서 용기 있게 자기 고백을 하신 게 이런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